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태블릿 사용성명서 이 책을 낼 때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반박해야 될 곳은 1차적으로는 검찰이죠. 근데 검찰은 책을 책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재판부에다가 우리가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정리된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작년 3월에 우리가 김한수와 검찰이 요금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조작해서 실사용자를 은폐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재판부에 냈는데 1년 동안 검찰은 그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쪽이 JTBC인데 JTBC에 이 책을 전달했죠. 오영국 대표가 손석희 사장 앞으로 1년 동안 JTBC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수혜자 이 문재인 좌익 세력도 1년 동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더라도 JTBC 검찰 친문 좌익은 계속 입을 다물 거다. 왜? 입을 여는 순간에 이게 판이 커져서 진실이 폭발되니까 그 대신에 누가 이 책을 음해할 것인가, 누가 이거를 음해하러 튀어나올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태극기 파리, 박근혜 파리, 가세현 무리들이 분명히 이걸 음해하고 나올 거다. 지금 튀어나왔죠. 예상대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자들이 지금 이 책을 음해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내용이 틀렸다고는 제대로 음해를 못해요. 다 맞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세현 무리들이 전략을 태블릿은 탄핵과 관계없는 변희재 개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미주중앙일보에 세 번째 광고가 실렸어요. 미주중앙일보에 이번에 뉴욕 아자님이 또 후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실었는데, 공수처 1호 대상 윤석열 검찰 조작의 실체를 밝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의 핵심은 검찰 조작이 핵심이에요. 태블릿 PC를 검찰이 조작을 했다. 김한수가 쓴 거를 최순실이 쓴 걸로 조작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뉴욕 분들이 지금 벌써 세 번째 광고를 했고, 또 다른 데 뉴욕에 계신 분이 또 버스 광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 광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 가세현 무리들과 이 김세현의 말대로라면은 이 뉴욕에 계신 분들도 다 이 책을 읽고 깜빡 속아서 이 책에 속아서 지금 돈을 지금 날리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반대로 물어보면요, 왜 부정선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 정도가 아니라 이 보고서 하나 안 돌리죠? 보고서 하나 돌린 바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쫙 써놓으면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 그러면은 바로 잡혀요. 방송하면서 울면서 그냥 막 감성에 호소하는 거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책을 갖다 펴서 돌려버리면은 그냥 잡히거든요. 근데 왜 이 책에 대해서 우리 독자분들이 거의 수천 명 넘게 다 읽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 속은 거고, 지금까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탄핵 무효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일 텐데, 강용석이나 김용호나 저 김소연이나 탄핵 무효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 아닙니까? 왜 그 자들,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이 길을 쓰고 탄핵과 태블릿은 관계가 없다고 음해하느냐. 이 자들이 아는 거거든요. 탄핵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태블릿 진실이 먼저 터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탄핵을 덮어버리려는 세력들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태블릿이 이게 이 책이 틀렸다라고는 해봐야 얻어맞으니까 관계없다라는 전략을 짜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 책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정확히 설명되는 책은 이제 우종찬 기자가 한 달 뒤 정도면 출판할 탄핵 백서에 그 내용의 한 4분의 1 정도가 태블릿 PC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종찬 기자의 첫 책 거짓의 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태블릿 얘기예요. 그분은 탄핵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태블릿 접근하는데,
탄핵으로 접근하는 그 책의 3분의 1이 태블릿 얘기입니다. 그럼 우종찬 기자도 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무의미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냐. 정말 오만방자한 여론 선동이죠. 탄핵을 막으려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자들, 탄핵을 찬성하고 문재인 만세 불렀던 자가 이런 짓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김소연 씨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이 반박글을 어제 이동환 변호사가 좀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근데 주로 부정선거 의견이 많은데 이 태블릿 관련해서 이 김소연 씨가 또 이렇게 거짓 선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태블릿 진실을 파묻겠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책을 이렇게 사인해서 주잖아요. 자, 먼저 인용 보세요. 그럼에도 개인 재판을 가지고 마치 박 대통령 재판인 양 난리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태블릿에 대한 의견을 묻고 알리고 다른 의견 말하면 매체 동원에 씹어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김소연 같이 문재인 만세, 노무현 만세, 이승만 파묻자 이런 자들에게 제가 이 관련 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탄핵을 선동한 자들한테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왜 입장을 묻습니까? 제가 입장을 묻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사랑해요 했던 그 자들에게 제가 줘요. 이 책을 대부분. 그리고 그 입장을 묻는 거는 김희종,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 팔고 다니는데 그 자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서영 수술했다고 선동했던 김소연 같은 애는 여기서 관계가 없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굴 주느냐. 이제 와서 검찰이 적폐다, 검찰이 막 조작 수사한다 떠들고 있는 친문. 그러니까 친문 내서 내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검찰 적폐, 검찰 조작을 얘기하는 추미애라든지 최강욱이라든지 그 박주민 이런 사람들 주는 겁니다. 근데 김수현은 윤석열 만세 불러요. 난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어차피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선동하는 자들한테 이걸 뭐하러 줘요.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검찰 조작을 비판하는 친문들에게 주는 거죠. 아무한테나 내가 의견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견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본인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튀어나와서 똑바른 말을 하면 괜찮은데 틀린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반박 플러스 저자가 왜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틀린 말을 해야 되는지 뒷배경까지 우리는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탄핵은 무시무시한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가세현까지 다 탄핵 세력에 이미 포섭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세현의 하청이 막 이따위로 떠드는 거를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박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변시 개인 재판이라 생각한다. 아무 근거 없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계약자 문제는 쟁점 중 일부에 불과하고 태블릿 계약자 문제가 우리가 밝혔습니까? 태블릿 계약자 누구?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는 JTBC가 밝혔어요. 태블릿 계약자 문제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태블릿 계약자가 마레이 컴퍼니인데 왜 돈을 김한수 개인이 내고 왜 계약서를 위조했냐. 이게 쟁점이죠. 그리고 그 조작 주체는 검찰과 김한수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고 탄핵의 주범이다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다 용납부 숨긴 게 없다 검찰은 계약서 사인 다른 거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반박해야 되는데 그건 또 반박을 못하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건 또 피해가서 마치 계약제 문제인 것처럼 또 거짓 선동을 합니다. 친문 진영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그냥 거짓말이 입에 달고 다녀요. 거짓말 입에. 자, 먼저 가장 좀 쉬운 우리 투자비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가장 쉬운 왜 태블릿 PC 재판과 박 대통령 재판이 연결돼 있냐 가장 쉬운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건 3건으로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이 김한수가 썼다. 최소한 문서를 받은 그 시점에서는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씨는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둘 다 처벌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호성은 지금도 김한수가 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뒤에서 공작하고 다니죠. 정호성은. 애초에 검찰하고 들쳤으니까. 그럼 그거 빼잔 말이야, 그 친구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최소한 공무상 기밀 누설죄 갖고 재심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박 대통령 재판과 관계가 없습니까? 박 대통령이 일부이긴 하지만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한수 1심 박 대통령 1심 재판부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김한수의 증언으로 다 떼었습니다. 김한수의 증언으로. 왜? 국가수의 그 보고서로는 최순실이 썼다는 게 입증이 안 되니까. 국가수의 입장이 최순실이 썼다고 말할 수 없다. 다양한 사람이 썼을 것 같다. 이래버리니까 국가수를 증거를 갖고 제시 못하고 김한수가 떠들어댄 거 가지고는 얘기했는데 김한수가 떠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김한수가 다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 1심부터 2심 대통령 1심 중간에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2심 뭐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실제로 재판을 안 했죠. 그럼 대법원에다가 지금이라도 이 책을 증거로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선동을 해서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재심 신청하고 태블릿 조작과 탄핵 무효를 들고 나올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가세현 떨거지들이 이걸 은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 강용석이나 이 김소연 같이 탄핵 무효 활동 안 했던지 탄핵을 선동했던 자들과 달리 탄핵 때부터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게 2019년 10월 기준인데 더 늘었죠. 지금은 더 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총 7건 리소데츠 일본 사람이 쓴 책, 김정은이 만든 한국 대통령, 천영식의 증언. 요즘에 또 천영식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 청와대 참모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시 뉴여의 정준길 탄핵은 무효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회사 우종창, 417호 대법정 이경재. 이 모든 책에 전부 다 태블릿 PC가 한 챕터 이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최명성 변호사 탄핵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아마 이 후속편인 다가올 탄핵 다 태블릿 PC로 다룹니다. 왜 김세용 같이 탄핵을 선동한 자들은 태블릿은 탄핵과 관계없다고 떠들고 탄핵 어쨌든 무효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탄핵 문제 다룰 때 태블릿 가지고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애초에 저자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탄핵을 선동한 자가 탄핵 무효하는 사람들이 논의하는데 왜 껴들어오냐고 거기에.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저한테 속아서 이경재 변호사, 우종창 기자, 정준길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다 저한테 속아가지고 대통령과 관계없는데 탄핵과 관계없는데 태블릿을 애써 태블릿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대부분 이분들 다 그 자료 다 봤어요. 그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보고 자기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쓴 이 책에다가 챕터를 태블릿을 넣었다? 나한테 속아서?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이분들에게. 자, 이대순 변호사 원래는 경실련 대표 해가지고 이분도 탄핵 때는 탄핵을 찬성해서 촛불을 들고 나간 분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대순 변호사. 지금은 이제 보수 쪽에서 활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박주현 TV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촛불 들었는데 우종창 만나 진실 알고 충격. 김세현 변호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변호사 경력까지는. 이분도 좌익 쪽에 활동했지만 좌익 내에서의 경력도 김세현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8월 10일 박주현 지난해 미래한국 기자 인터뷰할 때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 분노에 촛불 들었던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박주현 기자 인터뷰 제목이 바로 그 태블릿 PC 때문에 다들 꼭지가 돌아서 광화문에 나가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다. 태블릿 PC가 정말 결정적 증거였고 법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형사처벌받는데 이게 가장 핵심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법조인 후배가 법원에 증거 채택 안 됐다. 저도 변호사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였다. 아니 그것 때문에 촛불 나갔는데 그게 법적 증거로 채택이 안 돼? 그럼 그것이 진실이 아니란 얘기인가? 이게 정상적인 법조인이 갖고 있을 법한 의문이에요. 태블릿 PC가 법정에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제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 태블릿 PC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갖다 내면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이걸 숨기고 이 안에 있는 문서 3개만 제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경재 변호사가 바락바락 싸워가지고 결국 꺼내 들어서 이제 검증이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거 꺼내 드는데 1년 걸렸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 시작하자마자 가져오는데 1년 걸렸다니까요. 검찰이. 그 정도로 검찰은 태블릿 PC 조작이 들통날까봐 이거를 숨겨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판, 우리 독자가 썼는데 우리 재판의 증거는 거의 다 박 대통령 쪽에 들어간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성준 검사가 태블릿 PC는 조작이 안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가져온 증거들이 전부 다 박 대통령 쪽에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박 대통령 쪽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다 논파하기 시작한 거죠. 제일 핵심이 뭐예요? 계약서 그거 박 대통령 쪽에도 제출된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다시 넘겼어요.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 있는 증거를 우리가 깨고 있는데 대통령 재판과 관계가 없습니까? 자, 박 대통령 1심 판결문 이것도 증거 들어왔죠. 검찰 포렌식 보고서, 정호성 검찰 진술, 특검 수사, 김한수 특검 진술 전부 다 이게 박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다. 자, 홍성준의 증거들을 깬다는 것은 그 박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때의 증거들을 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자가 남의 재판에 뭘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변호사 윤리장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 협회에다가 이제 징계 요청 들어갈 겁니다. 그냥 논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의견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 거짓말한 것처럼 몰아버리고 그거 뭐 우리가 다 채집했습니다. 제가 막 거짓말했다 그러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러고 제가 보석이 취소될 거라 그러고 다시 감옥 갈 거라 그러고 이거는 변호사 윤리장전의 명백한 위배거든요. 정상적인 논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론조사. 이 김수현 말로는 이 저한테 속은 64.9%의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국민 64.9%가 JTBC 보고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수정했다고 믿어. 저한테 속아서 이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디오피니언에 우리 돈 주고 여론조사 했습니다. 자, 왜 질문이 이렇게 나왔냐. 태블릿 PC로 최순실은 연설문을 수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검찰과 JTBC도 인정하는 거죠. 왜? 애초에 수정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JTBC는 마치 수정한 듯이 보도를 해서 야,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설문을 고쳐가지고 너 이대로 읽어. 한마디로 박 대통령 위에 상황, 국정을 최순실이 운영했다. 그게 바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거짓 조작인데 JTBC는 이런 보도 한 적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JTBC는 최순실이 연설문을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는 보도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제출해도 그런 보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고 검사하고 판사도 1심 때
명확히 보도를 제출해도 안 했다고 그냥 갖다가 유죄를 때려버리는 게 지금 검사, 판사, JTBC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64.9%가 우리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탄핵의 핵심. 이대순 변호사가 이거 보고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촛불 보고, 촛불 들고. 어떻게 그 무식한 아줌마 따위가 일국의 대통령 연설문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위에서 활개치냐. 이게 탄핵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본인은 촛불 왜 드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원진. 조원진. 가세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JTBC 태블릿 PC 조작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결국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홍문종, 서청원, 김진태 12명 등의 의원들을 사인을 받아서 특검법 발의를 했어요. 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탄핵의 핵심 증거라는 태블릿 PC가 결국 깡통에 불과하고 괴담으로 밝혀졌다.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 이게 태블릿 특검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조원진은 내 개인 재판인데, 내 개인 사건이라며 내 개인 사건을 특검까지 발의합니까? 조원진이야 위장 박근혜 팔이라고 치고 여기다 사인한 박대출, 서청원, 김태훈 다 저한테 속은 거예요? 내 개인 재판인데 특검까지 발의해요, 국회의원들이? 그 이자들 너 김수현 이자들 누군지 알지, 이자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출소하자마자 조원진이 발의한 태블릿 PC 특검법을 제가 통과시켜 달라고 한국은 물론 미국 지식인 20명한테까지도 제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이에요. 미국 지식인 20명한테 제가 돌렸어요, 이거를. 고든창 변호사가 답변까지 왔어.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또 고든창도 속였어? 내 개인 재판을 미국의 타라오 박사, 고든창 변호사까지 속여가지고 그분들이 나를 석방하라고 탄원서를 집어넣습니까, 재판부에? 김세현이 이번에 내 또 구속시키라고 탄원서 넣는다며? 왜 그런 고든창 변호사하고 스칼라투 변호사, 타라오 박사 등등은 내 개인 재판에다가 이거 탄압이다, 조작이다, 왜 성명서 왜 냈는데? 그리고 이 현장에 이자들은 왜 왔는데, 이거? 내 개인 재판에 왜 왔는데, 여기에? 이자들 2명, 이자 조원진 언제 바뀌었냐? 이렇게 특검법 발의하고 생중계 해주다가 언제 바뀌었냐? 딱 김한수 조작 증거 딱 발표하자마자 3명이 돌변합니다. 요거 둘이 돌변하고 요 조원진이까지 돌변합니다. 특검법까지 발해놓더니 김한수 조작 증거 계약서조 딱 발표하니까 우공당이 저한테 줄소송을 넣고 이 둘은 그냥 음에 들어가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태블릿 PC 조작을 밝혀내냐 안 밝혀내냐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감시했던 거죠, 이자들은. 감시했다가 진짜 잡아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이거 은폐하려고 지금 뛰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희재외 시민 5,980명 태블릿 조작 고발. 내 개인 사건에 5,98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서 참여했냐? 다 바보야, 너 빼고? 5,980명이 손석희를 고발했다니까, 태블릿 조작으로. 내 개인 사건이라며. 자, 태블릿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할 것도 없죠?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다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자들이 지금 제일 최대 아킬레스건이 계약서 위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세현이든 뭐든 입을 못 떠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광고를 우리가 지금 협상 중인데 여기다가 계약서 위조된 거를 그냥 갖다 실으려고 그래요. 지금 조선일보에다가 지금 갖다 실으려고 협의 중인데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실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광고만 보면은 와, 이 검찰이 이거 요금 납부자 이거 조작해가지고 계약자가 아니야. 계약자가 요금 납부자 핵심이라고. 요금 납부 내용 이거 계약서 조작해가지고 실사용자를 감춰버렸구나. 지만서와 함께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지금 광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